자,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제 각 종족별 유닛의 중요도랑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 알아볼 거고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서비터 모든 종족 유닛 중에서 적당히 무난한 체력에 공격 능력 없고요. 수리 속도도 빠른 편도 아니고 그냥 진짜 무난한, 그렇다고 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정말 무난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서버스컬, 스마에 몇 안되는 디텍터 유닛이죠. 얘 없으면 스마의 디텍터 라이브러리 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뽑으셔야 되고요. 특히 엘다가 레인저를 굴린다고 하면 서버스컬 뽑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유탄컬티라든지 대부분 의식눈이 담지하는 데는 서버스컬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로 얘를 이제 은신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능력으로 서버스컬을 파괴하면서 서버스컬이 죽으면서 기갑 유닛에 EMP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얘 생각외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카웃, 약합니다. 스카웃 더럽게 약합니다. 0티어 유닛치고 전투력 하위권이고요. 이동 속도는 평균 혹은 평균 이상. 그래서 요새 스마트 트렌드가 스카웃을 세네 군데 뽑아가지고 많이 굴려야 되는 요새 그런 빌드가 좀 유행을 타고 있더라고요. 워기어로 화염방사기, 저격총, 플라즈마건 총 3개 달아줄 수 있고요. 분대는 총합 4명까지 충원 가능하고 분대장은 없습니다. 요새 스카웃의 중요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든 얘를 써야 다른 종족에 비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로 저격총 업그레이드 해서 저격총 달아줄 수 있고요. 1티어부터 가능하고, 근데 전기가 조금 비싸서 저격 스컷 굴리면 티어 조금 힘들 겁니다. 그리고 2티어 때 업그레이드로 스카웃을 은신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상대가 디텍터가 없으면 은신 스카웃 업그레이드해서 거기 저격총이나 플라즈마건 들려줘서 옆에 서브 딜로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후반 가면 그냥 은신업하고 깃돌리던지 아니면 저격총으로 전선 지원을 해도 되고요. 어쨌든 스카웃은 잘 써야 되는 유닛이 맞습니다. 현재 좀 많이 고인 던어버 환경에서는. 자, 그 다음 텍마, 스페이스 마린 허리 유닛이죠. 대부분 모든 빌드에 텍마가 다 들어가고요. 한 분대 뽑는 경우도 있고 최대 세네 분대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무난한 중보병이고요. 원거리 적당한 데미지, 근접은 조금 약합니다. 대신에 분대장이 달리면 분대장의 전투력이 조금 세기 때문에 근접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초반 유닛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1티어급에서는 스마일 근접도 나쁘지 않고 꽤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 텍마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줄 수 있죠. 아머리에서 체력업 2번, 명중률 2번, 그 다음 중화기, 파워소드, 플라즈마 피스톨, 온갖 업그레이드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분대장은 달 수 있고요. 최대 분대장 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한 10명까지 충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리퀴지션 190원이고요. 텍마가 가장 이제 허리 유닛이라 불리는 이유, 다양한 워기어 달아줄 수 있죠. 화염방사기, 헤비볼터, 플라즈마건, 로켓 런처. 화염방사기야 초반에 이제 상대 압박할 때 극초반 텍마 러시 할 때 상대 모라를 사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화염방사기. 그 다음 이제 전면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헤비볼터, 사거리도 길죠. 그 다음 플라즈마건, 이제 중보병 상대로 상당히 강력한 플라즈마건. 그리고 마지막 대기감용으로 사용하는 로켓 런처. 총 4가지 사용 가능하고요. 로켓 런처랑 특히 헤비볼터는
사용하는데 거치가 필요합니다. 로켓 런처도 거치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기동성이 필요한 상대일 경우 헤비볼터 말고 플라즈마건을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택마의 분대장은 아머리 업그레이드 시 파워소드로 들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도 잘 잡아주고요. 대신에 분대장을 달지 않았을 경우에는 레이스를 그렇게 잘 잡지는 못합니다. 레이스가 워낙에 파워소드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 능력으로 분쇄 수류탄이 있고요. 상대 넘어뜨리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는 기술입니다. 택마의 중요성이 뭐 항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죠. 택마 잘 써야 된다고. 스마 기본 전술의 골자에 있는 허리 유닛이기 때문에 택마는 아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비들이 중화기 달 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뭐 헤비볼트 2정, 로켓 런처 2정,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중화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화기는 웬만하면은 한 분대에 몰아서 달고요. 예를 들어 뭐 헤비볼터 4개, 뭐 로켓 런처 4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눠 달 경우에는 한 분대가 무력화가 됐을 때 다른 분대로 이제 해당 요구 사항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헤비볼터 둘, 로켓 런처 둘 이렇게 두 분대에 나눠서 달았는데 한 분대가 이제 상대한테 물렸다, 근접에 물렸다. 그러면 나머지 분대로 대기갑이나 대보병 수행해 줄 수 있는데, 대신에 단점이 이제 뒤를 모을 수가 없죠. 사격이 프리한 상황에서는 로켓 런처 4개 든 택마가 기갑을 찍어주고, 그다음 헤비볼터 내정든 택마가 상대 보병을 이제 공격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딜이 극대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대충 그 정도 되겠네요. 택마 뭐 당연히 했습니다. 다음 어설트 마린. 강습 유닛이죠. 점프패 유닛. 근데 던오버 1에서는 뭐 착지할 때 주변에 넉백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소곳하게 내려와서 근접 때리고요. 근접 데미지는 강력한 편인데 일단 파워 웨폰은 아닙니다. 분대장 제외하고. 그리고 특수 능력으로 기갑이나 건물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멜타밤 사용 가능한데, 솔직히 엘다전 아니고서야 잘 안씁니다. 어설트 머리는 체력도 업그레이드 시 꽤 높아지고 근접 데미지도 약한 편은 아닌데 뭐 예쓸 바에 택마 쓰지. 어설트는 그렇게 자주는 안 씁니다. 대신에 상대가 엘다면 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동력으로 농락크 당하기 때문에 엘다전이 아닌 이상은 잘 안 쓰게 됩니다. 자, 다음 그레이 나이트. 한 분대 제한이죠. 생각보다는 셉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약간 말장난 같을 수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2티어 타고 세이크리트 아티팩트, 이제 라이브러리한 생산 건물이죠. 그거를 지어야 이제 배럭에서 뽑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터미네이터 어머가 아닌 파워 어머를 입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맷집이 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당 이제 피가 한 800 정도? 그밖에 안 돼서 그냥 조금 단단한 정보병,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레이 나이트를 쓰는 이유, 첫 번째, 이제 광역 데미지 줄 수 있는 스킬이죠. 사이킹 머시기. 광역으로 해당 지역에 사이킥 폭풍을 일으켜서 상대한테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스킬. 그리고 그레이 나이트의 근접 공격은 표기된 것과 다르게 상대가 이제 데모나머일 경우 데미지를 666을 줍니다. 아마 표시상으로는 두 자릿수 근접 데미지인데 데모나머 한정으로 666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미친 유닛입니다. 뭐 데모나머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데몬 프린스, 그다음 블러드 서스터, 크루독스, 그 고레이터 춘이죠. 크루독스랑 이제 또치, 그레이터 날록, 그다음 스키고스, 둘리, 이런 애들이 고티어 이제 랠리급 유닛들이 대부분 데모나머인데 무자비하게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 근접을 쳐야 됩니다. 원거리 사격 데미지는 표기된 데미지랑 똑같습니다. 한때 데모나머가 많았던 카오스의 이제 대카오스 결전 병기였는데,
패치로 카오스 유닛들 대부분이 일반 중보병 아머, 보병 아머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만큼 카오스전에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상대 이제 렐릭이 떴다고 거기다가 던지면 상대도 렐릭 유닛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레이나이트를 점사를 하려고 할 거고요. 내 그레이나이트를 지키면서 근접을 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군 사격 유닛으로 보호를 해주든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 안에 황제의 정은 그걸로 지원 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레이나이트 뭐 총평은 뭐 A 정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 뽑는 유닛은 아닙니다. 근데 포텐셜은 적당히 있고, 그리고 아머리에서 업그레이드 시 퓨리어스 차지라고 해서 일정 범위 안에 적을 근접 공격을 치면 이제 돌진해가지고 상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고 강한 편도 아니고 S 가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A 정도로 둘게요. 다음 터미네이터 4티어 오비탈 릴레이 지어야 뽑을 수 있죠. 오비탈 릴레이 짓고 그 다음 배럭에서 뽑아서 강습시키는 방식의 유닛인데 처음 투입하면 충원이 안 돼 있고 오토캐논도 없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써야 될 게 아니면 배럭 옆에 불러가지고 충원이랑 워기어 달아주고 다시 배럭에 넣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유닛을 뽑으면 다시 딥스트라이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배럭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딥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하고 넣어놨다가 이제 원하는 곳에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의 워기어는 이제 총 2정을 달 수 있고요. 이제 모든 분대원한테 들려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헤비 플레이머, 두 번째가 오토캐논인데 대부분 오토캐논이 아니고 그 헤비볼터 같은 건데 조금 센 헤비볼터입니다. 대부분 그거 많이 달아주죠. 사거리도 길고 데미지도 랜드스피더급 나오기 때문에 한 개 정도 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헤비볼터적으로 달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는 기본적으로 파워피스트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접 목표는 레이스에 두개골을 함몰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 능력은 순간 텔레포트가 있긴 한데 선딜도 길고 후딜도 길어서 좀 오묘합니다. 다음 어설트 터미네이터. 자, 그 스톰실드랑 망치 들고 있고요. 모두 파워 웨폰입니다. 그리고 기갑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스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상대 베인 블레이드가 나왔을 때 베인 블레이드 뒤로 어설트 터미네이터를 텔레포트 시켜서 이제 대전차 오한마술로 베인 블레이드를 바보로 만들면서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맷집은 단단한 편인데 중보병 하이죠. 터미네이터가 전형적인.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원거리 데미지는 아예 없고요. 원거리 공격 가능은 불가능하고 너무 느려서 솔직히 터미네이터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터미네이터는 좋은데 어설트 터미네이터는 솔직히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사격진이 사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아예 못 쓰겠다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음 차량. 자, 라이노죠. 자, 텍마와 라이노는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헤비볼터를 달았을 경우 라이노 몸빵은 맷집은 약하고요. 차량 치고는 좀 약합니다. 대신에 특성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시 연막탄 뿌려줄 수 있고요. 해당 지역의 원거리 데미지 감소 능력이 있습니다. 뭐 헤비볼트 쓸 때, 해벌탕만 쓸 때 라이노는 반필수고요. 라이노가 있기 때문에 스마가 2티어 후에 이제 기동전이 가능해지는 이유입니다. 라이노 엄청 중요합니다. 그다음 랜드스피더. 뭐 랜드스피더 쓰는 빌드도 있죠. 3블렌스라 해가지고 유닛 하나도 없고 빠르게 2티어 탄 뒤에 랜드스피더만 주구장창 모아서 상태를 아주 그냥 도륙을 내버리는 랜드스피더
제가 알기로는 차량 로우 아머고요. 맷집 약합니다. 대신에 대보명 능력 좋습니다. 엄청 셉니다. 랜드 스피더가. 그 다음 점프 능력이 있고요. 특히 팀전에서 3블랜스로 상대 대기갑이 전혀 없을 때 한 4개 모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랜드 스피더 좋은 유닛이죠. 근데 또 뭐 다른 종족의 이런 유닛들에 비해서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 생각하고요. 대신에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어가지고 대보병 초반 대보병 한정. 근데 이제 대기감 나오기 시작하면 쓰면 안 됩니다. 한 대기감 맞으면 순식간에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다음 랜드 스피더 템페스트. 공중 유닛이고요. 대보병 데미지는 랜드 스피더보다 약합니다. 이 랜드 스피더가 사실 헤비 볼터 여러 정을 쏘는 거라 대보병 데미지가 강하다는 설정인데, 얘는 앞에 레이저가 헤비 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 대신에 업그레이드를 해줄 대보병이 가능한 대보병 미사일, 그리고 대기관 미사일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다른 비행 유닛들 보면 특히 헬탈론은 카오스 유저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죠. 헬탈론은 뭐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건물 테러가 가능한데, 랜템 같은 경우는 워기어를 달아줘야 대기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리 좋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맷집도 헬탈론이 좀 더 강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거의 안 씁니다. 다음 드넛 중요하죠. 이 티어를 넘어가게 되면 스마의 유닛들도 그렇게까지 이제 맷집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데미지를 받아줄 유닛 드레드너트입니다. 맷집 엄청나게 강하고 업그레이드로 이제 어설트 캐논이나 아니면 이제 라스 캐논 달아줄 수 있는데 솔직히 안 다는 게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할 때 화염 방사기 플레이머 쏩니다. 뭐 무난하게 쓰기 좋은 유닛이죠. 그리고 오비탈 릴레이에서 생산해서 바로 상대 기지로 떨구거나 아니면 상대 진영 한가운데로 드레드넛 강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드레드넛은 하다 보면 좀 많이 쓰게 될 건데, 특히 팀장 가면 드레드노트를 조금 많이 씁니다. 후반 가면 어차피 스마가 전력이 막 그렇게 많이 드는 종족이 아니라서 남은 전력을 그냥 드레드노트로 상대 기지에 뿌려가지고 뭐 본진을 부순다든지 발전기 테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다음 헬드넛. 드레드노트긴 한데 이제 근접 공격이 없습니다. 근접을 아예 없어요. 못 쳐요. 근접 데미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근접 공격을 못하는 대신에 어설트 캐논 달고 있고, 한쪽에 이제 대보병 미사일을 달 수 있는데, 던어버워에는 미사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보병 미사일이 있고요, 대기관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헬파이어 드레던트 같은 경우는 대보병 미사일입니다. 얘로 건물 못 부십니다. 부시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타워나 뭐 엘다 이런 애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 미사일이 넉백도 좋기 때문에 뭐 한 헬드넛을 한 두세 개 뽑았다 치면 한 군데로 점사를 하지 말고 이제 상대 분대 하나 찝어서 해주면 상대가 이제 넉백 뜬다고 딜로스가 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나는 화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게 하면 되고요. 근데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결국 가진 거는 대보병 미사일, 그다음 어설트 캐논이 그렇게 강력한 것도 아니고요. 가격대에 비해서 기능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습니다. 대신에 1점 돌파할 때, 타이밍 러시 돌파할 때는 헬드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데터 뭐 무난하죠. 기본적으로 오토캐논인가, 기본적으로 탱크포 한 발 한 발이 강한 건 아니고요. 뭐 리마누스처럼 한 발 큰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고 꾸준 딜입니다. 그 다음 양옆에 헤비볼터 달려있어서 어느 정도 대보병 가능하고요. 그 다음 4티어 올라가면 여기에 라스 캐논 총 3정까지 달아줄 수 있고요. 양옆에 헤비볼터 2개를 라스 캐논으로 바꿀 수 있고, 주포도 라스 캐논으로 바꾸어서 총 3개까지 가능하고요. 뭐 플레이어 기호에 따라 라스 캐논 숫자는 이제 알아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뭐 3개 다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
주포는 라스캐논 안 달고 옆에 헤비볼터만 라스캐논 달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무난하게 일반적인 그냥 일반 전차라. 근데 저는 기갑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갑이 지나갈 때 길찾기 그 스크립트 때문에 보병들이 양옆으로 비켜줘서 진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레드노트를 많이 쓰지 프레데터는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상 문제라서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나뉠 그런 거라 가지고요. 다음 휠린드 엄청 좋습니다. 한 기밖에 못 뽑고요. 대신에 한 발씩 이제 사거리 넓은 사거리에 미사일로 상대방을 넉백시키는 게 목적인 정형적인 야포 유닛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명중률도 꽤나 높은 편이고요. 나중에 가면 휠린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원이 허락된다면 특히 자원이 좀 여유로운 팀전에서는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부대 지정을 하시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타겟을 바꿔서 상대가 최대한 뭉쳐 있는데 쏴주셔야 휠린드의 잠재력이 발동 이제 잠재력을 풀로 사용이 가능한 거라서요. 조금 손이 좀 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익숙해지면 휠린드만큼 좋은 유닛이 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휠린드의 군대 제한 개수가 풀린다. 한 3개까지 풀어준다 치면 나중에 가면 스마가 야포로 상태를 도륙낼 수 있는 그런 진영이 될 겁니다. 자, 랜드레이더 좋죠? 렐릭 치고는 상위급입니다. 대보병도 기본적으로 되고 대기갑도 됩니다. 위에 라스캐논 달려 있어가지고 그 다음 특수 능력으로 그 머신 스피릿 머시기 해가지고 내가 받는 데미지 감소 스킬이 있고요. 안에 유닛도 태울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설트 더미 태워가지고 근접 터미 태워서 상대 앞에 내린 다음에 또박또박 뛰어가게 만드는 대략 그런 정도의 유닛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던오버 2에 랜드레이더는 대보병밖에 못하죠. 근데 얘는 대기갑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기갑 잘 됩니다. 랜드레이더 렐링 유닛 중에서는 상위급 스펙이고요. 랜드레이더는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휘관 및 특수 유닛입니다. 자, 아포세카리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자체 공격력도 거의 구더기 수준이고 몸빵 약하고 데미지 약하고 이동속도 느리고 그럼 얘를 왜 쓰냐. 자, 얘 주변은 힐링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택마랑 섞어야 됩니다. 택마 분대 합류를 시키면 택마 이제 HP가 단 택마들이 피가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중첩도 되기 때문에 2기 이상의 아포세카리를 합류시켜두면 이제 회복량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유지력이 좋아집니다. 체력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는 결국 내 보병 유닛이 잘 죽지 않고 충원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포세카리는 근데 이제 같은 유닛 같은 효과를 가진 영웅이 있습니다. 채플린이라고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비싸기 때문에 채플린 힐링오라는 필요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아포세카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성은 아무것도 없고요. 데미지 약합니다. 그냥 합류시키면 됩니다. 얘는 개별적으로 다니는 유닛이 아니에요. 다음 포스 커맨더. 초반 필수죠. 거의 반필수인데 적당한 원거리 대신에 근접이 효과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얘랑 가장 비슷한 유닛이 카오스로드인데 카오스로드는 근접 공격을 맞춘 유닛의 이동 속도를 낮추는데 폭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확률로 그냥 기절시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세크리드 아티팩트에서 업그레이드 사용할 시 폭컴 주변의 유닛들의 공격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 궤도폭격 사용 가능합니다. 오비탈 릴레이 지으면요. 무난한 영웅, 무난한 스펙에 무난한 데미지에 그냥 무난한 영웅입니다. 나중 가면 맷집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택마에 합류시켜서 주변 공격력 토템, 공격력 증가 토템으로 씁니다. 뒤에서 이제 궤도폭격 가이겨도 되고요. 인드릭 보레아처럼 아군 진영에 궤도폭격 쓰지 마시고요. 다음 라이브러리안입니다. 라이브러리안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리고 스컬프로브와 동일하게 딕텍터 유닛입니다. 라이브러리안의 뭐 자체의 딜링 능력은 안 좋고요. 딜은 뭐 못 쓸 수준은 아닌데 맷집이 약하기 때문에 얘도 결국 단독 행동보다는 보병 군대에 합류시켜서 씁니다. 근데 특수 능력이 엄청 좋아요. 하나가 스마이트 공약딜이죠. 스마이트 쓸 수 있고, 이게 가드맨 같은 경우는 잘못 걸리면 한 번에 한 방에 분대 삭제가 나기 때문에 스마이트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황제의 전원이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사용해줄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안이 살아있으면 지속시간 동안 주변 유닛들이 HP가 0이 안 됩니다. 약간 그 매드당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라이브러리안은 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안을 살려야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뭐 써주면 좋긴 한데 요새 트렌드 자체가 그 머신컬트 쪽으로 많이 가지 세이크리드 아티팩트 쪽으로는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안 좀 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있으면 확실히 좋은 건 맞아요. 특히 팀전 같이 난전 같을 때 스마이트 한번 제대로 박히면 막 상대 욕하고 난리 납니다. 자, 채플린. 일단은 공격적인 능력은 하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피통도 중하급인데 데미지는 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휘관이기 때문에 채플린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원거리 분대에 합류시켜서 힐링 오라로 아군의 유지력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많이 썼죠. 이렇게 그레이 나이트에 합류시켜서 보통 그레이 나이트 경우는 무리 진영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아포세카리의 힐링 효과를 그렇게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채플린을 같이 둬서 힐링 오라와 근접 공격을 사용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채플린의 스킬 중에 그 고함 치는 거 있죠. 보통 야라고 하는데 상대 분대 하나를 확정적으로 몰아병을 내면서 이동 속도를 거의 굼벵이 수준으로 기어다니게 만드는 스킬이 있습니다. 채플린은 사용하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필수 영웅은 포컴이고 라이브러리안이랑 채플린 중에 너 어떤 거 쓸래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채플린을 많이 씁니다. 라이브러리안이 손이 좀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채플린은 이제 보통 본진 건물에서 나오지만 라이브러리안 같은 경우는 따로 건물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채플린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스마편은 여기서 끝났고요. 제가 이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유닛의 사용처 그런 것만 사용하다 보니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충 대략적인 빌드의 유닛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따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대략적인 유닛의 소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